아니, 국기영 2호 중국 여문자 불산 유통고 우민 유소 요건 이종 부득신기 정자 다의 여의 참인년 신제 28자 욕사 2인 이습 편어 일용이 거기 이제 나라 국자를 이런 게 이 전각을 할 때에는 같은 글자가 나오면은 서체를 좀 달리하는 거예요. 그 위에 나라 국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맨 그때 중국 할 때 국자는 그 국자의 이체자예요. 그것도 나라 국자라고. 그 명문당에서 나오는 책이요. 그 끝에 가서 저기 어조사 의로 나왔어요. 이거 틀렸잖아요. 네. 기로 써야 되는. 그래서 그 국민정음 원본에 그 시제 앞에 두 장이 떨어져 있는데 그거 채워넣을 때에 어조사 의자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세종실록에는 귀자로 돼 있습니다. 그 귀자로 해요. 시작할까요? 네. 공수 대례 안녕하십니까? 평문자 혹시 없네요. 아 그거요? 아니 이 교과서 그거 쪽. 아 평점자요? 이 전에 우선 그 평문자 아마 인생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평문자 연구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각자 읽어보고 가지고도 오늘 안 되겠는데 그 형성자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자의 85% 내지 90%가 형성자로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그 302페이지에 보더라도 거기에 그 이미 애독된 각골문 처녀자 가운데고 중간에 있죠. 형성자는 약 350자 정도인데 설문회자에 실린 9,353자 가운데 형성자는 7,697자로서 약 23%를 차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설문회자에 이제 우리가 근거해서 보통 83%지만은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한자를 전부 통계내면은 85%가 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자학자 이 왕역의 연구에 의하면은 90% 이상이 형성자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강의자전에 한자가 총 실려 있는 게 47,035자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자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 한자를 공부하는 분들은 강의자전은 하나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자전, 그 다음에 설문회자, 그거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강의자전에 실려있는 게 47,035자 중에서 약 42,330자가 그 형성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성자를 알게 되면은 한자의 대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인데 형성자라는 건 바로 그 한자의 의미에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자세하게 내가 그 설명을 해놨는데 특히 311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그 317페이지에 보면은 불성자 성국어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부로서 쓰이는데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는 것만 추려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독으로 쓰이는 것이 형성자로 쓰였을 때에는 문제가 되질 않죠.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자의 형성자의 경우는 이걸 단독으로 벌써 백자라는 걸 누구나 다 아니까 이런 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금 이런 자를 보세요. 이런 자는 옛날에는 단독으로 쓰였지만 지금은 불성자가 돼요. 단독으로 쓰이질 않아요. 그러나 이게 원래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의미 있다 그런 얘기야. 그
이게 무슨 글자냐면 풀무성할 봉 또는 예쁠 봉자예요. 예? 풀무성할 봉자가 이제 그것은 본래 풀이 무성한 모양을 나타내는 상형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괄호 속에 있는 글자를 보면은 저 각골문에서부터 현재 해서체까지 그 풀잎이 무성한 걸 그려놨다. 그래서 이 봉이 성부로 쓰인 글자는 거의 다 봉으로 읽어도 틀림없다 그러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있을 때 음이 어디에 들어있냐? 여기 들어있다. 벌써 봉이라고 들어있으니까 이건 봉으로 읽으면 된다. 그런데 벌레가 여기 있으니까 아 이건 벌레의 종류구나 하는 거. 이것은 바로 형부예요, 성부예요. 이쪽에 이건 형부라는 말이에요. 이거 부수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벌레된 거 알 수 있고 이것은 이런 자가 나오더니 여기 벌써 봉이라는 놈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안 배워도 그냥 봉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이걸 이미 알고 있으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풀무성할 봉자 들어간 글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자가 나오더라도 그냥 바로 읽을 수 있다. 봉이 들어있다. 봉이 들어있어. 또 거기에 순봉할 때에도 이런 배역이 다 들어있다. 또 뭐 심지어 이렇게 글자가 복잡해도 여기 들어있다. 재봉할 때.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하나 이제 예외로 그 변음된 것을 내가 찾아내놨어요. 변음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방자를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이게 봉자다 그러네. 근데 이게 봉이 음이 좀 변해가지고 이게 방어로 됐다. 이것도 역시 형성자다 그러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거 무슨 자죠? 보통 풍년 풍자인지 알고 있고 또 풍년 풍자를 우리나라에서는 알고 쓰고 있지만은 이거는 풍년 풍자가 아니라 이건 무슨 자예요? 예자도 때 예자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자이듯이 이것도 예자다. 여기 음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풍년 풍자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게 풍년 풍자를. 그러니까 음이 여기 벌써 들어있단 말이야. 이게 봉이라는 음이 좀 변음해서 풍으로 됐습니다. 근데 단 봉자가 두 개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자학을 하게 되면 이게 풍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벌써 예절의 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풍자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기 지금 내가 추려놓은 게 150개를 추려놔 있어요. 그 150개만 공부하면 앞으로 웬만한 한자는 그냥 보면 알 수가 있다. 보면 알 수 있어. 왜? 이 150자만 알면 그 150자의 성부가 수천 수만 자에 쓰여 있으니까 그냥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초학자들에게 우선 이런 원칙을 가르쳐 주면은 한자를 웬만한 건 그냥 보면 읽을 수 있다.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형성자 연구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게 뭐 어디 중국이나 한국의 책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일이 전부 하나하나 연구를 해서 이게 뽑아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아주 귀중한 자료예요. 앞으로 잘 활용하세요. 그럼 뭐 거기 의문 나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뽑아놓은 것들 보면은 거의 그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 글자들이란 말이에요. 단독으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육서 분류 그거 지난번 상영 기사만 했는데 그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전부 정예와 별예 그걸 전부 다 나눠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 부수를 공부하는 데는 또 이 육서가 아주 중요하다.
몇 페이지까지 있죠? 111페이지. 그 지리 위에 보면은 대표적인 게 산수, 화투, 천석, 전복, 우주. 네? 8페이지? 이게 우레레자. 우레레. 그 우레레자에 보면은 본래 비올 때 천둥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비우자를 더해서 우레레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그림에 있는 것은 옛날 아주 그 소전 각골문 종정문 이전에 벌써 그 우레를 이렇게 표시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큰 북이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그걸 탕탕 치면은 소리가 그 청승 소리가 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다 북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 류자가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 나중에 이렇게 아전자가 아니라 이게 다 북이란 말이에요. 북을 해놓은 건데 이걸 이제 생략해가지고 하나만 했다. 이렇게 생략해서. 이게 우리가 보통 우리 말로는 우리 고유한 말로 우레하지만 이게 고유한 말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이 우레가 이렇게 꿰도 그래서 표준말은 우레 그러는데 사실은 우레가 꿰는 거지. 고유한 말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이것이 이제 또 성부로 쓰여요. 우리가 무슨 교회를 했을 때 이게 있으면 뇌루바루 이런 자 세 개 나오면은 뇌루바루. 그 다음에 그 우박박자를 보면은 역시 본래 비올 때 갑자기 번개가 치며 우박이 떨어지는 현상을 본뜬 것인데 비우자를 더해서 우박박자를 만들었다. 얘가 지금 각골문이나 종정문에 나오는 그 글자를 보면은 그 그림하고 연상이 되죠. 지금 번개가 칠 때 불이 반짝하니까 양쪽에서 그 우박덩이가 지금 떨어져 내리는 걸 그린 것이. 그가 역시 그 청천 하늘에 우박이 떨어지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번개 치면서 이런 우박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글자가 이 소전체에 오게 되면은 자연이 전혀 변형이 돼버린 거예요. 자연이 전혀 변형이 돼서 여기 쌀포자를 갖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자의 음이 호지만은 음이 변해서 답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형성자다. 그러니까 그 각골문과 종정문에서는 상형자였었는데, 그래서 번개가 이렇게 치는 데서 여기 우박번개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것이 전혀 자연이 이렇게 소전체에 와서 변했다. 형성자다. 그리고 우리가 우박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우박을 실제로 이렇게 쓰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왜냐하면 대개는 한글로만 써왔기 때문에 우박이라는 것을 이렇게 쓰는지 모른다. 그에 따라서 뭐가 틀리냐? 우리가 보통 무슨 말 쓰고 오니 풍비박산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우박박자가 우박이 바람에 휘날려서 사방 흩어지는 거 이게 풍비박산인데 보통 말할 때 뭐라 그러죠? 풍지박산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한자로 풍비박산을 써본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 구구전성해서 들은 풍월로 하다 보니까 풍지박산. 6.25 때 우리 가족이 풍지박산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전 국민의 한 90% 이상이 풍지박산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바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한글로만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도 이런 표기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풍지박산이라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자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한글을 정확히 쓰기 위해서 한자는 필요하다. 그래서 한글 전용론자들의 문제점이 그냥 한글로만 쓰면 되는 줄 알지만은 그 자가 바탕이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쓰다 보면은 그 오자투성이로 한글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한자가 머리에 입력이 돼 있어야 한글을 쓰더라도 정확히 쓴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주 이 심장관계에 아주 유명한 박사라고 해서 내가 그 로타리에 청해서 강연을 하게 했더니 이 양반이 그 차트에다가 엄연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있어. 이렇게 쓰면 돼야 안 돼. 중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한글로 다 이래 써가지고.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렇게 한자로다가 공부한 일이 없으니까 병 증세가 아닐까. 그러니까 의뢰 이증자인지 알고서 뇌졸중 한글로 이래 써.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뇌졸중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한글 더 정확히 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지리류에 보면은 지리류의 대표적인 게 산인데 그 산이라는 글자는 각골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냥 이렇게도 했어. 그냥 산 그린 거야. 보이는 데는 그린 것이. 이런 자연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나를 만든다든지 또는 이제 나중에 오게 되면 이렇게 된다든지 자꾸 변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 쓰는데 이것을 보고 참 산 것다 이럴 사람은 없다. 이렇게 다시 소급해서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이것은 교육이 필요치 않으면 눈으로 보면 알 수가 있게 됐던 것이다. 한자는 이와 같이 상형 이전에는 바로 무슨 문자였어요? 상형 문자 이전에는 뭐예요? 교화 문자였다. 그림이었다. 그림을 누가 그걸 뭐 교육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림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의 그 부숫자가 상당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1800자에서만 뽑아놨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전을 보면은 상당히 한 근천자는 산이 위에 언덕 한자, 높을 숭자, 재령자, 바위한자, 산이 아래에 쓰이는 거, 산이 왼쪽에 쓰이는 거. 그러니까 몇산자가 그 물수의 위치가 위에 쓰이기도 하고 아래에 쓰이기도 하고 왼쪽에 쓰이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박사님 지금 이 책 전체로 보면 네. 이 변천 과정을 네.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지금 산 그림 나온 거를 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골문. 네. 그다음에 금성. 아니, 그 밑에 거는 소전체. 진나라 때의 소전체. 두 번째 거. 해서. 아니, 맨 위에 건 내가 그림을 그린 거고. 대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그림에서 두 번째가 그게 맨 위에는 그건 그림이지 글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글자가 각골문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골문이 없는 글자도 있어요. 네. 그럴 때에는 종정문이고 그런데 그 두 번째 글자는 반드시 소전체예요. 이거는 두 번째가. 소전체는 바로 진시황 때 나온 소전체고 그 맨 끝에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쓰는 해서체랍니다. 이건 한대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한대.
그 예서체는 거기 따로 표시하는 게 해서체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이 3대 서체만 알면 돼. 각골문, 종정문과 그다음에 소전체, 그다음에 해서체. 그러니까 이것을 아이들 보고서 이렇게 소급해 올라가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에 오늘날 쓰는 글자를 이렇게 해서 저 그림을 보면 바로 산을 그린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 손자 그 5살 먹은 애 보고서 이렇게 재미있다 그래. 그렇게 글자가 변했냐고. 아주 재미있다. 그 다음에 물숫자도 이게 상당수가 많이 있는데, 이 강물이 흘러갈 때 생기는 물결의 모양을 본뜬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형체가 없으니까 물을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뭘 보고 그렸겠냐? 흘러가는 물결을 그린 거예요. 흘러가는 물결. 이게 그릇에 담은 물을 그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첫 번째 그림이 바로 각골문이니까, 그 각골문을 가지고서 연상해서 내가 그림을 그린 거야. 저 위에 올라가면 그런 무늬가 나올 수 있죠? 거기에 무늬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그 부숫자로서는 숫자가 본자로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본자로 쓰인다는 말은 아래, 위, 옆이 아니라 가운데 쓰인다. 그러니까 그 얼음 빙자 이런 건 물숫자가 본자로, 길 영자 이런 거 다 본자로 쓰인다.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 얼음 빙자를 쓸 때 이렇게 쓰지만 원래는 이렇게 써놓은 글자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골문에 나오는 얼음 빙자하고 이거하고 거리가 멀죠. 그 다음에 물숫자가 아래에 쓰이는 거, 샘천자나 또는 클태자 같은 거, 이런 건 물숫자예요, 천이. 그 다음에 물숫자가 왼쪽에 쓰이는 글자가 제일 많죠. 대부분 다 왼쪽에 쓰이는데, 그때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삼수변 하는데, 사실은 물수변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옆에 나오는 글자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성구로 쓰였다. 성구. 그러니까 글자대로 읽으면 거의 틀림이 없는데, 그러나 때로는 변음된 게 있다는 얘기예요. 변음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물강자도 원래는 뭐라고 발음해야 되겠어요? 물강자 원래 뭐라고 발음해야 돼요? 공이라고 발음이 공자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 자의 발음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지금 강으로 발음되는 것이 중국에서도 강으로 읽었던 것이. 그러나 지금은 중국은 또 강이 또 변해버려서 중국에서 이 자를 발음할 때 지양 한다고. 지금 지양. 그래서 강택민이었을 때 지양점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벌써 지양하고 변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강이라고 하는 놈은 고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강이라는 놈은 중국에서 본다면 적어도 수당시대 이전의 발음이니까 약 한 1500년 전에 중국 발음이 우리는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더우로 올라가면은 아주 고음으로 올라가면 강이 아니라 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발음이 꿍인데 이자도 역시 꿍 했던 것이죠. 그럼 왜 그러냐? 이것이 본래는 강자가 보통명사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보통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라 그랬죠. 양자강을 말한 것이었다. 이거 한자로서 양자강이었어요. 근데 양자강이 흘러가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자다. 양자강이 그 바위를 부딪히면서 흘러갈 때 흘러가는 소리가 꿍꿍꿍 하면서 흘러간다고. 이건 의성자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만도 이건 뭘 나타낸다 그랬습니까? 황하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 황하는 왜 가짜를 썼냐? 황하가 흘러가는 데는 그 유유하게 흘러가면 콜콜콜콜하고 흘러간다. 그래서 가짜를 쓴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이 다 본래는 고유명사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보통명사로 쓰인다. 그래서 지금은 장자를 넣어서 장강, 황자를 넣어서 황하 이렇게 이제는 고유명사가 되었죠.
그 다음에 불화자를 보면은 불을 나무에 붙일 때 불꽃이 위로 옆으로 날리는 모양을 거든요. 지금 각골문에서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나무를 장작을 이렇게 밑에 지피고 위에 불꽃이 이리저리 튀는 것을 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불을 놓을 때는 이런 나무를 이렇게 놓고서 할 때 불이 불꽃이 이렇게도 튀고 이렇게도 튀고 이거 그대로 그린 것이 바로 화자라. 그런데 이 화라는 음은 어디서 왔겠냐? 우리가 불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화를 탄다 그러죠? 화를 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화다. 그러니까 이 한자의 상당수의 자음도 우리의 고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우리의 고어. 그 화자도 역시 많이 쓰이는데 금목수와 토의 글자가 한 5,000자나 돼. 금목수와 토의 부수가 한 5,000개나 된다. 뭐 5자만 알면은 한자를 한 5,000자 할 수 있게 이렇게. 근데 그 화가 아래에 쓰이는 것이 있고 또 화가 왼쪽에 쓰이는 거, 화가 거듭 쓰이는 거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 그 까마귀 우자는 없을 무자는 본래 부라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자전을 만들 때 외관상 얼른 찾기 위해서 그걸 다 부답에다 갖다 집어넣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거기에 지난번에 내가 설명할 때 지금 이렇게 턱이자를 쓰고서 그 다음에 벤사자를 쓰고 이렇게 해야 밝은 입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입구자를 쓴 거죠? 그 희자가. 예, 좀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쓴 거죠? 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짝도 틀리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가 이 시력이 나쁜 사람들이 붙은 건지 알고서 이렇게 글자를 냈어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자에 많이 쓰는 시자도 어떻게 써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집여변에 육획으로 써야 이게 계집 시자가 되지.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신하 신자를 쓰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삼가할 진자를. 그러니까 전혀 다 음까지 달라요, 이거는. 삼가할 진자인데, 대개 이 시자 들어간 이름을 쓴 거 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써놨어요. 명이 숙희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명진이 숙진이라고 해요. 진짜 이거 이렇게 정확히 쓰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서예하는 분들 내가 전시회 가서 보면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많이 있다. 이렇게 써요. 그 시자 순서 한번 다시 한번 네. 해주세요.